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번 네 자매는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네 자매가 모두 한국 남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인드라 이웃이었던 이순신님이 통일교에서 굉장히 있다가 탈출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이순신님이 일본 여성과 결혼했잖아요. 통일교는 근데 이렇게 합동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순신 부인이 자매인데 자매가 모두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일본 네 자매가 모두 한국인과 결혼한다? 이런 경우 너무너무 희귀하고 혹시 통일교와 관련된 분들이 아닌가? 아니라면 죄송하고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일본 네 자매가 각각 개성이 있을 텐데 두 명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심지어 세 명까지도 인드라가 이야기했는데 네 명 모두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 약간 인드라가 좀 생각을 통일교도가 국적은 안 바꾸더라고요. 국적은 귀할 생각이 없대잖아.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우리 이 네 자매 언니들. 근데 얘기는 재밌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아가씨들이 이 언니들이 다른 방송들에서는 얼굴을 공개하잖아. 근데 이 언니들은 공개를 안 해. 이것도 통일교 또 언니들의 또 어떤 비밀스러운 습관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는. 그러니까 요즘 일본 유튜버들도요 다 공개해요. 자기 얼굴 굳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공개를 안 하죠, 얼굴을? 요즘 약간 통일교 쪽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도 좋긴 좋아요. 구독은 했는데 약간 의심스럽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도에 자폭 드론 공격, 드론 공급이란 제재 움직임. 미개 소리 방송. 반쪽 정원 이딴 도발 존재한 것이 중로 허튼 소리. 반쪽 정원이 돼지고 뽕유정 직권이라 좋네요. 뽕유정이 버튼 누르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오늘 주제인 이 12월에 반쪽 정원 돼지고 뽕유정이 집권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방송을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인드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첫째로 반쪽 일성이 1958년에서 1994년 37년이었고 반쪽 정원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을 했고 반쪽 정원이 2014년에서 2022년 9년 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반쪽 일성이 1945년부터 소련군의 개로서 하수인으로서 들어와 가지고 가짜 김일성으로 해가지고 집권한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반쪽 일성이 1957년까지는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57년까지는 막스 레닌주의 관점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일성이 집권하더라도 자기 눈치를 봐야 됐다는 얘기죠. 근데 단일 지도 체제가 그 8월 정파 싸움 1957년 그러니까 소련에서 후르시초프 빅토 로스차일드가 임명한 후르시초프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집권하면서 스탈린 반정파 싸움으로 막 소련에서 난리치니까 반쪽 일성이 두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8월 정파 싸움에서 승리해서 반쪽 일성이 단일 지도 체제가 된 게 1958년부터입니다. 이때
반쪽일성이 잘나서 능력 있어서 이렇게 단일 지도 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 인드라가 볼 때는 국유본이 도와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필요해서 반쪽일성을 지원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반쪽일성이 집권하는 것까지는 국유본이 인정했고 임명했는데, 이후로 반쪽일성이 병신짓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의 제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쪽 정일은 1994년 부터 이제 집권했는데, 사실은 반쪽 정일 이전에 반쪽 정일이 사실상 북한의 권력을 차지했던 것은 94년 이전부터죠. 근데 그 당시에 90년대 보통 이제 우리 김기선 누님이나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못해도 90년대 접어들어서부터는 반쪽 정일이 사실상 조선시대 태종처럼 장악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드라가 94년부터냐, 1990년대 초반은 반쪽 일성과 반쪽 정일의 이중 권력 상황이었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쪽 정일은 반쪽 일성이 되진 다음부터 유일 체계, 이 현재 북한의 체계는 단일 체제가 아니라 유일 지도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일, 오직 반쪽 일성, 오직 반쪽 정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994년부터 되지기까지 2011년까지 18년간 집권했다. C8 집권했죠. 그런 면에서 이게 원자력 반감기처럼 37년, 18년 욕 아닙니다. C8년 욕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감기가 작용하면 반쪽 정원은 2011년부터 집권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장성택 수청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그 집단 지도 체제 형식에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성택이 만만하게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격적으로 반쪽 정원이 유일 체계로 들어선 거는 2014년부터라고 본다면 2022년 올해가 9년 차다 이거죠. 9년 차. 그래서 반감기 이런 면에서 반쪽 정원이 2020년이 되지기 딱 좋은 해가 아닌가. 되지기 참 딱 좋은 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반쪽 정원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되지면 자동적으로 핵폭탄 눌러야 된다, 뭐 이런 법도 통과시킨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면이 있냐면, 맹꽁의 씨파르가 영구 집권을 이제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당대회 16일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스탈린이 예를 든다면 얘가 이제 집권한 건 27년인가 그때부터 집단 지도체에서 이제 유일 체계로 간 게 27년부터인가. 그런데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각국에서 자기만큼이나 혹은 자기 이상으로 동유럽이나 이러한 중국 정권에서 자기보다 오래 이렇게 집권한 애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위협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정치 초년생으로 이렇게 쫙 하는 게 다루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건 순전히 권력의 차원에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맹꽁 시파르가 굉장히 엄청난 어떤 대외적인 조건에서 맹꽁이 시파르가 영구집권을 선언한 마당에 주변이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 맹꽁 시파르 입장에서는 예? 푸틴도 부담돼. 푸틴도 권력이 교체돼 가지고 예, 뭔가 새로운 러시아 권력자가 들어서는 게 맹꽁 시파르에게 이득이에요. 푸틴은 상대가 까다롭거든. 예. 마찬가지로 바척정원도 이제 9년 차에 접어든 짬밥이 9년 차야. 예? 알거 알고 모르는 거 모르는 그냥 예? 말뚝박은 만년 병장이란 말이야. 아무리 병장이라도 장군 입장에서 예? 바축정원이 병장이라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지. 예? 그러기보다 야리야리하고 자기한테 깍듯이 그냥 절했던 존경의 눈빛을 보냈던 자신을 BTS처럼 여기는 이 뽕여정을 새로운 어떤 권력에 오르는 것이 맹꽁 시파르에게는 나쁘지 않은 카드다 이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국유본이 결니까 맹꽁 시파르가 아무리 그런 생각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국유본이죠. 국유본이 맹꽁 시파르도 임명하고 푸틴도 임명하고 바척정원도 임명하고 기시다도 임명하고 그런 게 국유본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유본 관점에서 왜 뽕여정이냐 일단은 이런 어떤 노예 파시오 국가가 100년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3대까지만 인정해 준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악역을 떠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은 뽕여정이다. 왜냐하면 국유본 입장에서는 2025 만약에 올해 돼지잖아 발족 정은이 그러면 2023, 24년 2년 동안 엄청난 북한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텐데 그 혼란을 국유본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냥 국유본 입장의 최선은 북한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그냥 막 이상한 애들이 나서오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성가시다 이거지. 국유본은 그냥 2025년까지 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2년 동안 그냥 뭔가 그 반쪽 일성 이런 파쇼 가문을 정리할 수 있는 폐업 정리 할 수 있는 어떤 땡처리 인물이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 이 뽕여정이 나름대로 적합하다. 그리고 의외로 뽕여정이 짓고 나면 이게 이 미국 중간선거가 인드라 늘 강조했지만 미국 중간선거가 현재 VOA에서 얘기하듯이 이든영이 석패하는 게 가장 좋은 카드거든요. 인드라 얘기했잖아.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 미당이 아깝게 패배해서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좋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일지라도 트럼프의 지위는 하락하는 그런 것이 제일 좋다. 그럼 이러는 것으로서 인드라가 늘 권고하지만 미국 민주당 12년 집권, 국힘당 15년 집권을 위해서는 미국 중간선거는 아깝게 미국 민주당이 지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차기에 중간선거가 지면 이거 누구 탓입니까? 미국 민주당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뉴욕타임즈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든영 탓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게 틀림없어요.
나 인드라는 이든영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기본의 작전이지. 이든영은 인드라 좋아하고 이든영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옳은 방향, 미국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든영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기본의 작전상 이든영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건 인드라가 늘 강조했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든영이 재선을 포기하시면 돼. 그렇죠? 그리고 차기의 여성이 지도자가 나서야 되죠. 카밀라 해리스. 그랬을 때 영국에도 리즈 시절 트러스가 나오고 심지어 북한에서조차도 폭력적인 집권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는 여성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이게 된다 이거죠.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미국의 무소속 여성 유권자들도 야,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뽑자 뭐 이러면서 마음이 간다 이거죠. 대법원 결정만으로는 힘들어요. 그건 대법원 결정에 혹하는 여성들은 아무리 미국 민주당 쪽이라도 좀 더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이 자유 파쇼 성향에 있는 성향들이 그런 것들에 과민 반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민당을 지지하는 상식적인 미국 여성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자유좌파 성향의 여성, 좌파쇼 여성 후보가 아닌 자유좌파 여성 후보 이렇게 나와야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에 여성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뽕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쪽전이 되지기 시점은 이제 10월에 이제 맹꽁 시파르가 이제 영구 집권 선언하고 중간 선거 즈음에서 반쪽전이 핵미사일 핵실험하고 그러면은 맹꽁 시파르는 영구 집권 16일 당대회 끝나면 더 이상 맹꽁 시파르도 반쪽정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입장에서는 반쪽 정원이 7차 핵실험하면 더 이상 반쪽 정원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그들아 강조했죠. 핵실험 하는 날이 반쪽 정원이 돼지는 날이다.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반쪽 정원이 살아도 산 게 아닌 목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빨리 쏴! 그래서 얘기하잖아. 빨리 쏴. 빨리 핵실험해. 북핵은 누구 거? 국유본 거. 그런데 강조하고요. 이렇게 해서 반감기 잊지 마시고요. 하여튼간에 반쪽 정원이 올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건 A 플랜이고 인드라가 이렇게 전망하지만 인드라가 반드시 말대로 되는 건 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인드라 경제 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드라 인간 지표지만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부분에서 인드라 인간 지표는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여러분한테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고 있고 이런 제안은 국기원한테 하는 제안이다 이거죠. 인드라가 이런 경제 뉴스하고 달리 보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드라가 여태까지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망이 맞거나 혹은 국기본이 인드라가 제안하면 많이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면들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반쪽 정원을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뽕여정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뽕여정은 이 방송 듣는 즉시
차기 북한 지도자로서의 수업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방송을 시청한 모니터링하는 북한 지도부들은 지금부터 그 뽕여정을 어떻게 북한 최고 지도자로 모실 것인가,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현명하다. 겉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건 반쪽전하고 뽕여정 차이가 뭐냐라고 인들한테 묻는다면, 반쪽정은이 아무리 미친놈일지라도 뽕여정보다는 합리적인 인물이거든요. 이성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뽕여정이 집권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반쪽정보다 더 미친 개가 뽕여정이다, 더 초강경파다, 이런 면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푸틴이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냐 했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러시아에서 초강경파가 푸틴보다 더한 미친놈이 집권한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내가 얘기했듯이, 반쪽정은도 미친 개지만 뽕여정은 거기에다 슈퍼 미친년이잖아요. 슈퍼 미친년, 울트라 슈퍼 미친년이 뽕여정 아니겠습니까? 이 뽕여정을 집권시키는 게 인드라가 볼 때 굉장히 재밌는 카드다. 만약에 국기본이 뽕여정을 임명한다면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뽕여정 화이팅! 네? 메꽁시 파르 영구집권 축하드리고, 우리 미리 축하드릴게. 우리 뽕여정 북한 최고 존엄에 오르는 걸 축하해. 네 오빠를 죽이고, 역사에선 그렇게 기록되겠지, 네 오빠를 독살하고 집권한 우리 뽕여정, 이렇게 역사에선 기록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모르지. 진짜 뽕여정이 반쪽정원을 독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반쪽정원이 돼지고 뽕여정이 집권하면 그런 음모론이 전 세계에 퍼질 거야. 뽕여정이 자신의 권력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초강경 프로젝트를 반쪽정원에게 제안했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쪽정원은 이것을 거절하더라. 이에 불만을 품은 반쪽여전은 청나라 말기의 서태후처럼 독한 마음을 품고 오빠를 독살하기로 결심하고 반쪽정원을 독살했다. 이런 어떤 음모론이 쫙 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건 말건 북한에서, 한반도 그냥 북한에서도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이거 유포시키면 북한 시민들 대다수는 이거 사실에 가까운데 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전 믿을 것 같아요. 오직 미국만이 20억 달러짜리 스텔스기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윙슈트, 극사실주 윙슈트 시뮬레이터. 여기에 이제 지금 최첨단 기술인 촉각까지 해서 막 비행하다가 암벽에 부딪혀, 그러면 충격을 잠시 받는 그런 것까지만요 구현한다면 엄청날 거군요. 윙슈트 가상현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던 미국 중간선거인들아 예상한 바대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요즘 별명은 서쪽의 북한 전면 통제시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이 있죠. 인드라가 얘기하는 파시즘과 그 다음에 외교용어로서, 정치용어로서 권위주의라는 표현이 있고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있어. 전체주의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실상 파시즘이에요. 인드라가 이야기하는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거의 동일 언어고, 그거보다 완화된 표현이 권위주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예를 들면
한국 최초 파쇼 정권인 봤죠? 노무현 정권을 인도는 파쇼 정권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걸 번역하게 되면은 전체주의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전비 역시도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이렇게 하지 전체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도 권위주의 정부였지 였고 전체주의 정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역시도 권위주의 정부였지 전체주의 정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인디라가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을 반쪽 노무현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게 어떤 우리가 어떤 학술적이나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여기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인디라는 인정하고 있지만 인디라의 독특한 규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부제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자세한 이런 것도 이제 차이를 설명하려면 이것만 따로 잡고 1시간 동안 썰어 풀어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주의 정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디라가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무능부패한 우리 맹콩 시푸아르가 중국의 집권자로 10년 향후 영구 집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맹콩 시푸아르의 영구 집권을 지지합니다. 인디라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지해요 인디라는. 주한 중국 대사 왜곡 없이 순수하게 맹콩 시푸아르에게 인디라 축전은 날릴게. 영구 집권을 축하해. 곡해하지마. 인디라는 진심으로 맹콩이 시푸아르의 영구 집권을 지지한다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진짜. 인디라가 뭐 이렇게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잖아. 분명히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맹콩 시푸아르가 이념적 야망 너무 커서 중국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아니 인디라 얘기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인디라 입장이나 그래서 국회의원이 맹콩 시푸아르의 영구 집권을 지지하는 거지. 맹콩 시푸아르 임명한 게 누구야? 국회의원이고 맹콩 시푸아르에게 영구 집권을 명한 것도 국회의원이야. 맹콩 시푸아르만한 적임자가 누가 있어? 중국 경제를 향후 10년간 결정적으로 이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만약에 등소평 같은 인물이 중국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맹콩 시푸아르가 영구 집권하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인도에게도 밀리는 삼류 국가가 되겠죠. 잘하고 있어 맹콩 시푸아르. 열심히 해요. 무바연이 권력엔 부모 형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뉴욕 주민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민사고 출신이네요. 민사고. 그 다음에 와튼 스쿨 다녔고 예일대 나왔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무슨 공부 잘하고 똑똑한 여자들은 못생기고 예쁜 여자들은 머리가 백칠 것이다 라고 여기는데 아니에요. 그건. 마릴린 monroe도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백치 이미지를 강요당했을 뿐이죠. 마릴린 monroe도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남자들의 어떤 정복력을 자극하고자 그 백치미를 연기했을 뿐이죠. 얘 굉장히 똑똑한 친구네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여성,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잖아. 접근을 못하고. 이게 남자들이 이걸 알아요. 남자들은 이걸 알아요. 알잖아요. 본인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 자기보다 잘난 여자가 앞에 있잖아요. 성욕이 감퇴돼요. 자신도 모르게 쪼그라들어. 예, 예. 그런 면이 정말로 있습니다. 예. 여자들은 안 그러죠. 여자들은 좀 자기보다 잘난 BTS 같은 남자 앞에서도 좀 당당한 면이 있거든요.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잘난 BTS가 딱 만나면 그냥 얼어붙는 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인드라가 볼 때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이렇게 예, 애교라도 부릴 수 있잖아요. 그 남자가 애교를 부려야 돼. 예, 약자니까 애교라도 부려야 되는데 남자가 애교라도 부리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런 잘난 여자하고 좀 누가 봐도 잘난 여자 못난 남자 이런 커플인데 이렇게 엮이면은 또 남자가 굉장히 유머스럽거나 예, 개그맨처럼 뭔가 이렇게 애교를 잘 부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 자기보다 잘난 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실제로는 그렇게 남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자기보다 잘난 여자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해요. 반면 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자기보다 키 큰 여자 하고 결혼한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고요.